일로. 야, 8시에 시작하면 8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8시에 애들이 안 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들어온 사람 채팅창에 이름 써주세요. 쌤 목소리 잘 들리나 민지야? 오케이. 자자, 오늘 다들 피곤한 날이죠? 이렇게 오늘 늦는 친구가 많나?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물리 파트 지금 진행을 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3회차 프린트 받았어? 안 받았어? 왔어? 자, 하나씩 받으시고. 깜짝이야. 하나 받으시고. 옆에 주고. 야, 눈 떠. 옆에 하나 줘. 자, 라이브 들어온 사람 민지 들어왔고, 안 들어오 혹시 채팅창에 이름 좀 적어주세요. 민지는 안 적어도 돼. 지훈이. 소연이. 왜 이름 누구야? 누가 하면 들어왔어 이거? 자, 선생님이 연필 하나만 빌려줄래요? 우리 출석을 잠깐만 불러봅시다요. 이름이 뭐죠? 이름 뭐야? 도윤이. 사일. 이름? 맞다. 라엘이. 라엘 이름? 수빈이. 근영이. 다음 이름? 안 들려. 도현이. 아직 다 이름 못 외워서 이해해 주시고. 이름이? 하영이. 오케이.
자, 오늘 이제 물리 파트를 자, 시작을 해야 됩니다. 더워서 옷 좀 벗자. 안 되겠다. 갑자기 날씨가 확 더워졌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나도 갑자기 어제 부랴부랴 막 반팔을 꺼내 입었는데 왠지 긴팔 입다가 반팔 입으면 왠지 좀 부끄러운 것 같아. 옷을 좀 덜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근데 야 빨리 들어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물리 파트를 자 시작을 자 하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영. 자, 우리 저번에 배운 거 잠깐만 복습을 합시다. 우리 저번에 선생님이 연습하라고 줬던 수요일날 받아갔던 프린트 다 받아갔어? 다 풀었어? 내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영상을 좀 찍어놨으니까 그거 풀이 영상 볼 사람들은요 좀 보셔야 됩니다요. 알겠죠? 알았어? 잠깐만. 이거 프리 영상 보내주셨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영상 하고 영상 필요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면 선생님이 보낸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지금 내가 일부러 단톡방을 안 만들었어. 왜냐면 내가 니네를 잘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좀 연락을 하려고 아무튼 뭐가 궁금한 거 생기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아니면은 톡으로 말을 걸면 쌤이 다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뭐 더 문제를 필요해서 나한테 문제도 많이 받아간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준비했던 문제 다 푼 친구들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에 응? 이게 뭐 라이브 영상 혹은 줌으로 듣는 친구도 많기 때문에 내가 한 명 한 명 지금 다 어떻게 듣는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본인 거 자기 챙겨 먹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듣지 않았으니까 뭐 필요한 영상이 있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문자, 톡 하세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선생님이 자 지금 우리가 저번에 지금 우리가 이 물리 파트를 하고 있는데 어제 나한테 영상을 그러니까 뭐 필기한 걸 보내준 걸 보니까 학교 물리 선생님이 뭐 이렇게 물리원 내용을 나갔던데? 그래서 이거를 애들한테 알려주면 애들이 죽을 텐데?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만 나오겠지만 그래서 보면 내가 깜짝 놀란 게 좀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배운 걸 일단 잠깐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의 핵심은 속력하고 자 속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거지요. 맞나요? 오케이. 책 안 받았지 또? 일단 오늘 3주차 거. 일단 우리 2주차 교재 물리 파트를 보시면 돼요. 자, 2주차 거 물리 교재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속력, 속도 해가지고 선생님이 자, 속력은 자, V는 T분의 S,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했고, 속도는 V는 T분의 S, 식으로는 똑같이 쓰지만, 속도는 V분의 T분의 S가 변위라는 거예요. 변위. 기억나요? 태가 처음 듣는 표정을 지우고 나오면 어떻게 하지? 자, 그래서 잠깐만. 이거 잠깐만. 여기 지금 자꾸 안 나오나? 까먹었다. 어디 시작했는지. 잘 나오네. 그래서, 자, 변위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여기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 자, C라는 위치까지 갈 건데, A까지 갔다가, 자, C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치면,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 뭐 4m라고 치고, 내가 얘를 3m라고 하자. 그러면 그냥 속력은 그럼 시간을 내가 편의상 뭐 10초라고 할게요. 그쵸? 그럼 속력은 자 시간 동안에 총 이동거리가 되는 거니까 얘가 10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했냐면 7m 이동했습니다. 이게 속력을 뜻하는 거 속력. 그쵸? 그 다음에 속도는 뭐였냐면 자 변위였죠. 변위라는 게 뭐냐? 위치 변화. 그래서 A에서 C까지 최단거리를 우리가 변위라고 부르기 때문에 속도 V는 10초 동안에 5m 변한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자 5m 물론 이제 직각이라고 이제 가정한 거야.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변위라고 해서 요거는 아이고 얘는 0.7이고 그렇죠? 얘는 0.5m/s가 되는 거니까 뭐 요런 거 자 얘기를 했었고 자 조금 짜증나는 내용이 뭐였냐면 자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는 일단 앉아. 자 카메라 이렇게 쓱 가리고 훅훅훅 들어오면은 일단 우리 저번 주에 못 나간 진도 좀 나누고 있어. 2회차 일단 자료를 보세요. 그래서 자 다시 얘들아 가속도는 뭐였냐면 자 가속도 A는 우리가 시간 동안의 자 속도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시면 이게 속도 변화가 된다. 그래서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지? 그쵸? 야, 표정들이 왜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는 단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바로 예를 들어 볼게. 자, 여기 어떤 정지해 있던 물체가 막 갑자기 이제 속도를 막 이제 빠르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초 후에 속도가 뭐 2m/s가 되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 그럼 정지해 있으면 처음 속도가 얼마냐면 0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2예요. 그러면 얘는 10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 변했냐면 2m/s가 변한 거지. 맞죠?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했을 때 0.2, 자, 단위가 중요해. 0.2 뭐가 될까? m/s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뭐 이렇게 뭐 숫자 계산 되는데 세크분의 m이잖아. 번분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0.2 m/s 제곱입니다. 요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좀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어제 나한테 학교에서 필기한 걸 보내준 걸 보고 이거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선생님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총 9개를 그려줬었어. 복습 영상 봤냐? 항상 이게 통합과학이든 물리원 내용이든 그 9개의 그래프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되게 쉽거든요. 아니면 공식 써야 돼. 근데 이 문제는 물리파트 이거잖아, 여러분. 내가 공식을 외웠어. 근데 이게 이 상황의 공식을 무슨 공식을 쓰는지 니네가 아직 연습이 안 됐고 대부분 연습을 잘 안 할 거란 말이야. 과학은 니네한테 먼 과목이잖아. 필요 없는 과목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자 그래프는 뭐였냐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불렀어. 그 다음 자 시간에 따른 자 속도 그래프에서 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혹은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내가 총 3개의 운동을 가지고 9개의 그래프로 만들었단 말이지. 맞냐? 그래서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특정 시점에서 시간에서 얘네들의 면적, 특정 시간에서 얘네들의 면적, 요 아래 면적을 우리가 무조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동거리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야. 이것만 알면 꽤 많은 내용이 해결이 되거든.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 이해를 시키기 어려운지 아니면 그래프가 말하기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운동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요런 공식이 나와.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이 있어. 학교에서 봤냐? 그쵸?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 그 다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런 공식이 있어. 이게 공식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 식을 요 가속도죠? 요 가속도를 자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넘겨가지고 전환시킨 다음에 서로 다 대입하는 식이야. 뭐 증명과정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뭐 대학 가서 뭐 전공하는 사람만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얘 의미가 뭐냐면, 자, V0가 처음 속도거든요. 처음 속도야. 그 다음에 V는 나중 속도고. 그래서, A는 가속도고, 그 다음에 T는 시간, S는 당연히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뭘 문제를 풀 때 나는 그래프로 바꿔서 푸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연습하라고 했던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다 면적으로 풀어, 면적으로.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선생님이 이런 얘기 들을게요. 자, 우리가 지구에서, 얘들아, 물체를 들고, 봐. 자, 지구에서 물체를 들고 있다가, 놉니다. 그럼 얘가 속도가 점점 빨리 앉아. 자,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맞냐? 그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질 때 지구에서는 1초당 속도가 9.8m/s씩 빨라져. 내 말 이해됐냐? 자, 근데 이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앉아? 왜 이렇게, 왜? 일단 앉아봐, 일단 앉아봐. 지금 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 저번 주에 책 그대로 나가고 있어, 물리 파트. 책 주가 다음 거는. 그치? 자, 다시. 내가 지구에서는요, 어떤 물체든, 자, 가만히 들고 있다가 놓게 되면 속도가 9.8m/s씩 속도가 증가해요. 내가 그래서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자, 옥상에서 내가 뛰어내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뛰어냈더니 시간이 재는 거야. 1초, 2초, 3초 해서 10초쯤 지났을 때 내가 땅에 딱 부딪힐 것 같아. 그러면 내가 10초 동안 떨어진 거지. 그럼 얘는 1초에 9.8m/s씩 속도가 증가해. 그럼 10초 후에 내 속도는 얼마가 됐을까? 98m/s가 됐겠지? 자, 이때 건물 높이 구할 수 있냐 없냐? 구할 수 있어. 자, 이거 공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어. 좀 보여줄게. 그래서 방금 공식으로 안 쓰고 그래프로 푸는 방식이 뭐냐면 시간 동안 속도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이 사람이 딱 위에서 뛰어내렸으면 속도가 쭉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야. 얘가 몇 초 동안 이동했다고? 10초 동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지구에서는 자 물체가 떨어지는 가속도가 얼마였냐면 9.8m/s 제곱이었어. 자, 수학을 배운 친구들은 알 거예요. x분의 y 기울기죠? x가 t고요. y가 속도 변화야. 즉 기울기가 가속도거든. 그러니? 그렇지? 그러면 얘가 9.8이 나온다는 얘기는 10초 후에 그 순간의 속도가 얼마니? 98m/s 거 이해돼? 맞죠? 그러면 좀 전에 내가 뭘 했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은 무조건 이동거리였어. 그러니까 얘는 요 그놈의 면적이 이동거리, 즉 건물 높이, 즉 뛰어내린 높이 되는 거죠. 그 몇 미터야? 490m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쉬운데 똑같은 상황을 공식으로 대입을 하래. 어느 걸 써야지 될까요? 막 고민이 된단 말이야. 이 와중에 커피까지 들고 와? 야, 지각을 했는데 커피를 사들고 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은 학교에서 니네가 요 식을 배웠다고 해서 요 식을 다 외우라고 하지는 않을 거야. 이건 시험 기간 때, 시험 전날에 학교 선생님이 계속 힌트를 줄 거야. 이 공식을 뭐 외워라, 혹은 이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물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 친구가, 누군지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나한테 뭐 이렇게 필기한 거 나한테 막 이렇게 뭐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요걸 배웠더라고. 근데 이거는 통합과학 내용은 아니고 얘는 물리원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리원에 있는 공식이거든. 그래서 물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공식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구구단 같은 거야, 구구단 같은 거. 뭐 수학으로 치면 접선에 방정식이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항상 쓰는 거야. 근데 이거 알려줬어. 그럼 이걸 통해서 풀 수 있느냐? 근데 이걸 몰라도 풀 수 있거든요. 자, 방금 이거 상황 이해됐어? 그치?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구한 게 이동거리 구하는 거거든? 그럼 이동거리 S는 이거야. 그러면 뛰어내리기 전에 속도가 0이야.
그럼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요건 없어.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A는 지구에서는 9.8m/s 제곱이라고 했고, 맞냐? 시간은 얼마입니까? 10초입니다. 계산하게 되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기했지만 이 상황에서 요 식과 그래프 중에서 나는 추천은 그래프로 푸는 걸 좀 더 추천드린다. 이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해. 물론 다른 내용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두 개를 물어보거든. 첫 번째, 이동거리 물어보거나 아니면 평균 속력을 물어볼 거예요. 야,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거리로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총 시간 10초 동안에 총 거리 490m 움직였으니까 평균 속도는 4.9 아니 얼마냐? 49m/s가 되겠지?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2회차 이제 프린트 교재 펴 주세요. 이제 해야죠, 이제. 이제 진도 나갈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간 내용이 어디까지 나갔냐면, 104쪽에 있는 내용까지, 나갔고요. 105쪽에 있는 내용 시작을 할게요. 근데 물리 파트가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공시함수 그래프로 써도 무조건 되죠. 돼요? 무조건 되죠. 학교 선생님이 더 좋아할걸? 왜냐면, 물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공식으로 사실 잘 안 풀어. 사실 이건 약간 케바케인데, 고3 예를 들게. 고3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두 파트로 나뉘어요. 공식으로 풀어라, 그래프로 풀어라.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일수록 그래프로 풀어. 왜냐면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푸는 게 보이거든. 나는 그렇게 알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 식을 알려줬다고 해가지고 그래프로 푼다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맞아. 알았니? 다시 또 얘기할게.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야. 알았냐? 자꾸 이렇게 식 써가지고 대입해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러면 막 식이 엉켜. 어디서 뭘 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어떡해요? 뭘 어떻게? 공식으로 안 했다고 깎이면 안 깎여. 왜냐면 공식으로 쓰는 것보다 더 멋있게 푼 건데. 그러니까 혹시 좀 불안하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이거 그래프로도 풀 수 있나요? 물어보세요. 그럼 학교 선생님이 그래프로 풀어도 괜찮아. 알겠죠? 오케이? 자, 아무튼 105쪽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여러분 연습할게요. 우리 저번에 내가 힘에 대한 내용 살짝 했었거든요. 빨리 갑시다. 힘은 우리가 F라고 쓸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힘을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대요. 얼만큼 힘을 줬는지, 어디로 줬는지, 그 다음에 힘을 준 곳은 어딘지. 그래서 힘을 표시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향, 그 다음에 힘의 크기, 그 다음에 작용점, 요런 내용이 나와. 이걸 왜 배우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 물체한테 힘을 줄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힘을 줄 거다. 그럼 내가 10N의 힘으로 얘를 주면 얘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이게 니네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왜냐면 내가 얘를 두고 오른쪽에서 힘을 줄 거야. 가운데를 주면 넘어가는 건 맞아. 근데 내가 만약에 요 끝쪽을 주잖아? 얘 뭐해? 회전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어디다 주는지도 원래는 표시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표시하는 방식, 크기도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힘이 어디에 작동하고 있는지, 작용점에 대한 내용도 원래는 해주는 게 맞아. 근데 여기 포인트는, 요 단원의 포인트는 저걸 다 자세히 배우진 않아요. 왜? 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힘을 표현할 때, 굉장히 어려운 내용 한다. 얘들아, 관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합시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좀 잠 좀 깼어? 아직도 안 깼니? 지금 라이브 듣는 애들은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막 하던데? 오케이. 그래서 관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
칠판 지우개가 있어. 선생님 지금 아무런 힘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내가 힘을 주지 않으면 이 물체는 안 움직여.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자, 이제 우주로 나갔어. 자, 상상의 나래를 좀 합시다. 자, 선생님 졸면 안 깨워야 되나? 턱 깨면 졸려. 이제 당연히 그럼 졸리지. 기대면 졸리다니까. 응? 자, 선생님이 이제 우주로 나갔어. 자, 우주에서 내가 공을 들고 있다가, 봐봐. 우주야, 공간에서 내가 공을 던졌어. 그러면 공을 던지는 순간은 힘이 작동을 하지. 맞나요? 그러면 내 손을 떠난 공이 만약에 1m/s로 움직인다고 하자. 그 우주에서는 내가 던진 다음부터는 아무런 힘이 작동하지 않잖아. 말 표현 이해돼? 내가 힘을 줘서 공을 던질 때까지는 힘이 작동하지만 내 손을 떠난 공은 우주를 떠다니면서 아무런 힘 작동하지 않아요. 물론 어디선가 또 뭐 중력이 있다 뭐 이렇게 빼고. 그러면 이 공은 힘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끝까지 날아가는 거 기본 상식이잖아. 그래서 관성애란 말이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물체에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움직여. and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물체는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래서 관성이라는 거는 자, 힘이 0이라면 두 개 중에 하나야. 정지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을 것이고 힘을 주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는 뜻 이해됐어? 다음 두 번째. 자, 만약에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그 속도로 끝까지 가는 거야. 방향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방향도 안 바뀌어. 속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힘이 0이면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니네가 느끼는 관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면 우리 요새도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혹은 그 회사 다닐 때 10,000원 버스를 좀 탑니다. 그렇죠?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를 타잖아. 그러면 버스에 사람이 많으면 버스 기사가 사람 막 태워. 그러면 앞쪽에 사람이 많고 뒤쪽은 좀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 아저씨가 뭐 하냐면 일부러 차를 브레이크 밟았다가 급출발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균형을 맞춥니다. 자, 내가 이제 버스를 탔어. 자, 이제 처음에 정지에 있었어. 간다. 차가 왕 하고 출발을 할 거야. 그럼 쌤 몸은 이쪽 쏠리는 거 맞냐? 왜냐면 나는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있었어. 정지에 있었어.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버스가 움직여도 내 몸은 정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 거야. 선생님이 졸면 힘들어. 야, 지금 해봐. 다시. 자, 관성이 뭐냐? 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하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자, 버스를 탔어. 내가 가만히 있었어. 버스가 출발을 해. 그럼 내 몸은 정지에 있으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는 거 이해되냐? 거꾸로. 자,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차가 가는 동안은 내 몸은 이제 이미 움직였단 말이야. 그러면 움직이는 관성에 의해서 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버려? 내 몸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쏠리는 거지. 그래서 관성은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냐?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보니까 여기에 뭐 먼지가 묻었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이렇게 털죠? 혹은 닦냐? 먼지 묻었어. 그럼 어떻게 해, 보통? 이렇게 털지, 이렇게.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먼지한테 내가 얘를 흔들면서 관성을 일으키는 거야. 이 옷은 움직이는데 그 먼지는 안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되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남자들 이런 장난 많이 하는데,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실제로 봤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친구가 이렇게 서 있었어. 뒤에서 얘를 그냥 놀래키려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내가 를 하려고 했는데 이 뒤에 놈이 조금 오바해서 장난으로 어깨를 좀 세게 민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서 있을 때 누가 내 등을 팍 밀어.
그러면 내 큰 대가리는 정지하려고 했던 관성에 의해서 뒤로 꺾인단 말이야. 내 말 이해돼요? 어깨는 앞으로 가는데 이 대가리는 안 가려고 해서 뒤로 꺾인다고. 그래서 목표에 금 갔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장난으로라도 함부로 사람을 이렇게 어깨나 등 같은 거를 이렇게 그 스피드 빠르게 팡 치는 거 아니야.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배고 쪽 자, 볼게요. 자, 관성. 자,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고요.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합니다. 자, 줄 쳐놓고는 등속 운동이라고 적어주세요. 105쪽이에요. 2회차 프린트. 아? 지금 2회차 프린트 없어, 선생님. 3차 프린트 있나? 없어. 지금 없어. 일단 같이 좀 봐. 알지? 자, 다시요. 자,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한다 줄 치시고, 등속 운동이라고 적어 두세요. 알겠죠? 요거. 힘이 없으면 등속 운동한다. 자,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성에 예가 있습니다. 자, 정지에 있던 물체가 계속, 자, 정지하려는 성질에서 버스에서 차가 출발할 때, 혹은 급출발할 때, 그 다음에 동전 떨어뜨리기, 뭐 등등 나오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맨 밑에 보시면, 힘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서 여러분, F는 MA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할게.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요렇게 빗면에다가 자, 뭐 할 거냐면 자, 쇠구슬을 굴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쇠구슬이 점점점 빨리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뭘 둘 거냐면 자, 자석을 요렇게 둘 거야. 그러면 당연히 쇠구슬이 자석에 의해서 경로를 바꾸겠지. 그래서 얘가 변할 거예요. 이렇게 볼게. 그러면 내가 얘를 변화를 많이 시키려면 자석의 힘이 세야 되는 거 아니냐? 맞냐? 그 다음에 얘의 질량이 커야 작아야 돼. 다시. 내가 얘를 많이 변화시키고 싶어. 여기 있는 쇠구슬의 질량이 커야 작아야 돼. 작아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 얘의 변화를 우리가 보통 속도 변화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의 속도 변화는 얘의 힘에는 비례하고 얘의 질량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쵸? 얘네의 변화를 내가 크게 하고 싶으면 자석의 힘을 세게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의 질량을 작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표현을 한 게 뭐냐면 변화를 보통 그냥 가속도라고, 그러니까 지금 중간 과정 생략하고 지금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변화를 가속도라고 하고 A는 M분의 F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리한 게 뭐냐면 F는 MA라는 되게 어려운 공식이 있어. 이게 힘에 대한 공식인데 선생님 이건 문제 나오면 좀 얘기를 해줄게요. 됐죠? 자, 다시 F는 MA라는 공식이 왜 튀어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요걸로 좀 이해를 해주자. 쇠구슬이 움직이고 있는데 쇠구슬의 운동 방향을 내가 많이 바꾸고 싶어. 그러면 자석의 힘이 세든지 아니면 쇠구슬의 질량이 작든지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랑 관련된 식이 F는 MA라는 식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볼게요. 이해되고 있어? 야, 솔직히 내가 니네 영상 보내주면 복습하냐? 복습 영상 봐? 확실해? 왜 안 봐? 안 본 사람들 왜 안 봐? 바빠. 어? 그러니까 바빠. 그렇지. 시간도 없고. 그러면 뭐 문제를 많이 주려고 해도 선생님이 문제는 다 PDF로 주니까 니네가 패드로 풀 수 있잖아. 패드도 안 된다고? 에어팟도 안 돼. 그럼 뭘로 풀어? 종이로 풀어야 돼? 뺏겨요. 그 학습 시간 이런 거 없어? 쓸 수 있는 시간? 아예 안 된대? 전혀 안 돼요. 와, 진짜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네? 그러면 보통 언제? 집에 오면 또 다른 학원들 숙제가 또 잔뜩 있잖아. 그래서 만날 애들이 나한테 문자를 12시 반에 보내는 건가?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질문 겁나 많이 들어와. 그때가 핸드폰이 허용 가능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집에 오면 보통 몇 시냐?
한 11시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10시 40분, 11시 되지. 그러면 이제 밥 먹고 숙제를 해야 되니까 책을 펴서서 막 해. 그럼 얼추 풀고 채점하고 피드백하는 정도 시작 시간이 한 12시, 12시 반 사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 선생님은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면은 뭐 여지 없어. 고향 애고 아니면 김포 애들이야. 막 문자가 막 들어와. 그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잠깐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선생님 풀어서 막 보내주고 막 하거든요. 니도 조금 그래도 돼. 선생님 만약에 그날 혹시 못하면 다음날에도 와서 하니까 꼭 보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본인이 챙겨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니네 중딩 아니잖아. 막 이렇게 떠서 먹여줄 수가 없어. 알았니? 적극적으로 해. 말은 하지만 또 알아. 그래.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바쁘기도 하고 할 것도 겁나 많지. 더더욱이 과학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지금 시험 기간 때 뭘 하려고 하니 이게 되겠냐?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본인들이 좀 노력해보면 한 번만 시험 겪어보면 이게 과학 공부를 어떻게 되는지 좀 이렇게 감이 와요. 그치? 좀 힘드네.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자, 우리 106쪽에 있는 자 내용 해보도록 하십시다요. 자, 106쪽에 자 제목이 뭐가 나오냐면 자 만유인력이라는 게 자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만유인력 법칙은 뭐 뉴턴이 뭐 얘기를 했다, 떨어지는 사과 보고 얘기했다, 뭐 수많은 얘기가 있죠. 그거 잘못된 내용입니다. 떨어지는 사과 보고 뉴턴이 발견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매달려 있는 사과 보고 생각한 거야. 하늘이란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 보고 이거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이상하게 이게 와전돼 가지고 뭐 떨어지는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를 보면서 사과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자, 갈게요. 자, 뜻이 뭐냐면 모든 만물들은 있습니다. 인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입자라고 하는 거 알갱이 얘네들은 다 질량을 갖고 있거든요. 니네도 다 질량 갖고 있고 펜도 갖고 있고 모든 애들 다 질량을 갖고 있어. 그래서 질량을 갖고 있는 애들은 뭐가 있냐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다는 게 만유인력 법칙이야.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나랑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날파리들이 자꾸 나한테 붙어. 그러면 내가 만유인력이 큰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 농담이에요. 방금 농담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만유인력이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만유인력 공식 학교에서 자 배웠냐 안 배웠냐? 안 배웠다고? 자, 의미를부터 볼게. 자, 의미 봅시다. 자, 여기 A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여기 봐야 돼, 여러분. 여기 안 어려워. 솔직히 여기 어려운 거는 요거 계산이 어렵지. 뒤에 내용은 진짜 안 어렵거든요. 선생님이 왜 저번 시간에 할애해서 요거 그래프 9개 그리고 프린트 다른 거 만들어서 했겠냐. 어려운 거는 여기 계산이 어려운 거야.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 우리가 뭐 식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쉬워요. 자. 그래서 자, A랑 B가 서로 뭐 할 거냐면 잡아당길 거다. 선생님이 요거 할 때 요거 하나만 잠깐만 또 얘기 좀 하고 할게. 이게 물리를 하다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자, 얘들아, 여기 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 자, 상상? 이제 자냐 지금 듣냐? 자, 그러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벽을 밀었다고 할게요. 다 보세요. 나는 벽을 밀었는데 내 몸은 어디로 가냐? 뒤로 가죠. 다시 내가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여기 벽이 있다고 칠게요. 내가 벽을 밀었어. 물론 벽이 넘어갈 수도 있지. 진짜야? 그 정도 힘이 세? 아니야. 벽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벽을 밀면 내 몸이 어떻게 돼? 뒤로 가요. 자, 퀴즈. 나는 분명히 벽을 밀었는데 왜 내 몸은 뒤로 갈까? 관성? 그럼 관성이라면 내 몸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 이거는 자, 이거 안 배워. 이거 안 배웠어.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시요. 벽을 내가 밀게 되면 여러분, 벽도 나를 밀어요. 다시. 내가 벽을 밀게 되면
무조건 벽도 나를 밀게 돼. 이게 물리에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안 배워. 걱정 마. 그래서 의미를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내 친구의 기분 나빠서 뺨을 때렸어. 그러면 내 손이 뺨을 건드려 밀 거야, 때릴 거야. 그러면 뺨도 내 손을 때리게 돼 있어. 그래서 내 손이 아픈 거예요. 내 말 이해됐죠? 즉 내가 뺨을 때리게 되면 이거는 그 뺨도 내 손을 때리게 되는 거니까 이건 쌍방폭행이는 될 수는 없죠.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왜 만류인력 하다가 이런 얘기 했냐면 간다. A라고 하는 물체든 B라고 하는 물체든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요. 그 다음 자 봐봐.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도 있지만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도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만유인력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중력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여러분 야, 오늘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 저번 주는 파릇파릇 눈빛 좋고 열심히 수업했잖아. 오늘 왜 그래?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아 괴롭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자, 만유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한번 비교를 해봤어. 야, 그러면 얘네들이 크면 클수록, 뭐 정확히 얘기하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크거든요. 야, 우리 중력도 그래. 태양이 중력이 지구 중력보다 엄청 세잖아. 왜? 질량이 커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의 질량을 선생님이 자 MA라고 할게요. 얘의 질량을 내가 MB라고 합시다. 그래서 힘, 만류인력과 관련이 된 거는 질량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대신 얘네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힘이 셀 거고 멀면 약하겠죠? 야, 자석 생각해봐. 자석 두 개가 있는데 가까우면 힘이 셀 거고 멀면 힘이 약할 거 아니냐. 그래서 얘네 사이의 거리를 내가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힘에 반비례하는 거는 자 거리에는 다시 힘에 반비례하는 거는 자 거리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요거를 뉴턴이 공식으로 만든 게 만류인력 법칙이에요. 야, 왜 이렇게 눈 감는 애들이 많아? 야, 오늘 물리 파트 끝내고 지학 파트 더 나가야 돼. 그리고 지금 좀 바짝바짝 좀 나갑시다. 생물 프린트? 그때 마지막에 나한테 보내준 것만 봤어.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보냈잖아. 내가 이름을 기억이 안 나서. 마지막 프린트 뭐였는데? 그러니까 이때 좀 보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우리 진도 빡빡해 여러분. 자, 진도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만든 게 만류인력 법칙이야. 이거 의미는 이해됐냐? 근데 과학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비례 표시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얘를 느로 바꾸는 걸 좋아해. 그게 과정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 만류인력 법칙에서 있는 F는 결국 얘네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는 비례한다 라는 걸 비례상수를 써서 얘기한 게 이게 만류인력 법칙이고, 자, 이 공식 자체는 의미는 이걸 이해하세요.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 물체와 물체 사이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야. 알겠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는 비례한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런데 자, 봐봐. 자, 그런데 자, 가져보세요. 여기 엄청나게 큰 자, 우리의 지구가 있다가 지구. 자, 여기가 지구야. 지구가 있어. 자, 여기 물체가 이렇게 떠 있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야, 얘네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중력으로 이제 계산할 거거든. 자, 만류인력 계산할 거야. 그러면 얘네 사이의 거리는 요렇게 계산을 해야 맞는 거냐, 중심까지 계산을 해야 맞는 거냐. 바꿔 말할게. 아까 요 물체 사이의 거리를 끝과 끝으로 했냐, 내가 중심과 중심으로 했냐.
중심과 중심으로 하는 게 제일 자 이렇게 뭐랄까 규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잴 거야. 그러면 자 얘 중심과 지구 중심과 이 물체 사이의 거리를 요렇게 잴 거야. 그래서 얘네 사이에 끌어당기는 만류인력 F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례상수 자 G 쓸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자 지구의 질량을 센 편의상 라지 M이라고 할게요. 요 물체 조그만 애에서 제가 스몰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질량의 곱이니까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인 거 맞죠? 그 다음에 자 거리의 제곱이니까 얼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 지구에서는 어떠한 물체가 와도 지구보다 질량이 너무 작죠. 완전 의미가 없어. 니네가 알고 있는 제일 무거운 물체 뭐 있어? 아무리 비교해도 지구 질량에 비교하면 상대할 데가 없어. 그래서 얘가 아무리 큰 값을 곱해도 지구 질량에 비하면 의미가 없는 숫자야. 오케이? 다시요. 그 다음 자 얘가 만약에 여러분 뭐 100km 위에 떠 있어. 그럼 니네가 봤을 때는 100km는 되게 큰 값이잖아. 근데 지구 반지름에 비하면 아예 의미가 없는 숫자야. 그러니까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얘가 어디에 떠 있던 결국 얘는 지구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고 있냐? 그러면 이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면 그렇죠? 자 지구의 중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류인력 법칙을 쓰다 보니까 중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중력 상수 만류인력 상수 자 G를 쓸 거고 자 지구 반지름을 보통 우리가 라디얼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R 제곱분의 자 지구의 질량 M을 쓰는 거야. 이게 중력이야. 중력. 만류인력을 계산하다 보니까 물체의 질량은 무시하고 물체와 지구의 거리는 어쨌건 지구 반지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거니까 요렇게 얘기하면 중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A4 용지랑 이거 없나? 뭐 그런 거 없네? 자 우리가 갈까? 자 선생님 여기 컵이 있고 여기 필통이 있어. 이거 너무 안 되겠다. 뭐 떨굴 수 있는 거 없냐? 잠깐 줘. 잠깐 떨고 되죠? 깨지는 거 없지? 땅에는 안 할게. 자 보세요. 컵하고 필통이 있어. 필통이 훨씬 무거워요. 오케이? 자 두 개를 떨어뜨릴 거야. 어떤 게 먼저 떨어져? 당연히 필통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장 큰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거운 애들이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 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을 게 하나도 없냐? 이거 할까 그냥? 자 여기 가벼운 A4 용지 종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종이컵이 있다고 칠게요. 자 두 개를 떨굴 거야. 누가 더 먼저 떨어져요? 당연히 종이컵이죠. 이유는 무거우니까? 그러면? 그렇지. 자, 보세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떨구게 되면, 자, 봐봐. 자, 이렇게 떨구게 되면, 당연히 공기 저항 때문에, 자, 공기 저항 때문에, 자, 종이가 늦게 떨어져. 아까 얘기했잖아. 저기 필통이 훨씬 더 무겁지? 그 무거운 게 더 먼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맞는 거야? 아니에요. 다시 갈게. 자, A4 용지 똑같이, 자, 보자. 공기 저항을 없앴어. 자, 얘를 떨어뜨릴 겁니다. 하나, 둘, 셋. 똑같이 떨어져, 똑같이. 그래서 공기 저항만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1톤 트럭하고 개미랑 똑같은 높이에서 떨구게 되면 똑같이 떨어집니다. 내 말 이해돼요? 질량하고 관계없어. 왜 그러냐면 자, 왜 그러냐면 지구에서는 어떤 물체의 질량도 중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다시 만류인력은 보겠냐? 만류인력은 서로 질량의 곱에 비례하거든? 근데 지구에서 따질 때는 걔네들이 어떤 무거운 게 와도 걔네의 질량은 의미가 없다고. 알았나?
바꿔 말할게. 아까 뭐랬냐면 선생님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혹은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 지구에서는 모든 물체가 초당 9.8m/s씩 증가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그래서 모든 물체라고 얘기를 했어. 공기 저항만 없다라고 하면 지우개든 필통이든 플라스틱이든 나무든 뭔 상관없어. 왜냐면 중력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야. 중력 말 이해되냐? 근데 이제 실제 상황은 좀 다르지. 자,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이제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 실제 에베레스트 산 높은 곳에 가면 아무래도 지구 중심과 많이 멀어지잖아. 그쵸? 그럴 때는 중력이 조금 약해지기도 해. 근데 우리는 계산 자체는 다 같다라고 하고 계산을 할 거예요. 알겠냐? 자, 니네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지구 중력의 힘은 일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물체든 떨구게 되면 항상 9.8m/s씩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어느 물체든.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자, 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 상황이 된다고. 어떠한 물체를 떨어뜨리더라도 항상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다 계산이 가능해. 시간 안 써도 돼요. 그러니 안 그러니? 그렇지. 오케이. 자, 그래서 107쪽에 있는 내용 이제 할 건데, 자, 이제 자유낙하 운동까지 얘기를 한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체를 들고 있다가 놨어. 그러면 땅으로 떨어지는 게 자유낙하 운동이야.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야. 초당 얼마씩 증가한다고 속도가? 9.8m/s씩 증가하는 거야. 야, 이제 대놓고 자냐, 이제는? 힘들지? 우리 마무리 좀 하고 하자. 자, 다시 또 얘기할게요. 어떠한 물체든 1초당 9.8m/s씩 증가하는 거 말 이해돼? 자, 자유낙하 운동은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야. 맞냐? 그러면, 잠깐, 이게 어디까지 나오지? 잠깐만, 이거 사진 잠깐만 찍어보세요. 조금만 지우고 합시다. 이거 한 개만 빨리. 사진 잠깐만 찍어봐. 뒤쪽에 좀 지우고 다시 좀 할게요. 이렇게. 듣고 있냐? 눈 감고? 집중을 그랬어?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알았어. 하나. 됐어? 자, 그래서 우리 요거만 좀 마무리 할게요. 자, 물리는 니네 운동량, 충격량 안 들어가지? 왜? 그러니까 물리 파트에 운동량, 충격량이라고 요 다음 내용이 있거든. 그건 안 들어가는 거 맞죠? 갑자기 지금 김포애들은 갑자기 그게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거기 또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 갑자기 시험 보기가 바뀌어. 와, 씨, 막 죽겠어 지금 그래서. 안 나온 과목도 있어? 다다음 주 시험 아니야? 네. 큰일 났네. 네, 알았어. 자, 봐봐. 그러면, 자,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이 건물에서 내가 물체를 들고 있다가 놓을 거야. 그러면 뚝 떨어지겠죠? 그럼 니네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점점점 속력이 빨라질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사진으로 찍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점점점 벌어지는 건 맞냐? 공 좀 작게 그리자. 자, 내가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놓게 되면 점점점 벌어지는 거 이해되니? 맞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얘를 시간에 따른 자 속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맞아? 그쵸? 자, 요거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는데 얼마라고요? 9.8m/s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애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던데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똑같은 건물에서 내가 이번엔 물체를 이쪽으로 발로 뻥 하고 찰 거야. 나 봐야 돼. 진짜 중요한 간다. 발로 뻥 찰 거야. 그러면 이 물체는 이렇게 쭉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이 물체 어떻게 되냐? 그렇죠. 포물선을 그리면서 요렇게 떨어질 건데, 아이고 진짜 중요한 거 할 때 진짜
문제 욕하면 안 돼. 골프공 생각하는데요. 골프공 갑자기? 저거 골프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아, 혹시 do you like golf? 나 골프 되게 좋아. 어쨌건. 그러면 자, 니네들이 제일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그냥 포물선 운동한다 하면 끝나면 되는데 이 미친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얘를 나누어서 볼 거야. 첫 번째 수평 방향의 운동하고 수직 방향의 운동으로 나누어서 해석합니다. 왜요? 미쳤으니까. 개새끼들이거든요. 진짜야. 굳이 왜? 선생님은 물리 전공자거든요. 나는 전공자임에도 왜? 굳이 왜? 안 궁금한데 왜 궁금하냐면 이런 게 필요해요. 정말 우주로 나가게 되면 우리 지금 계속 궁금한 게 또 얘기 시작됐다. 자, 뭐 이런 거잖아. 뭐 이렇게 뭐 별과 별 사이를 지나가고 막 힘 계산해야지. 똑같은 연료로 최대한 멀리 보내고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 계산하려면 다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천문학자가 별로 관심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돼, 신발. 그치? 자, 다시요. 내가 방금 뭘 했냐면, 여러분. 진짜 마지막,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릴렉스. 나 땀났어. 자, 수평 방향의 운동하고 수직 방향의 운동을 나누어서 해석할 거야. 첫 번째, 내가 여기서 골프공 좋았어. 자, 드라이버로 빵 쳤어. 그러면 이 공이 샥 나가는 동안, 잘 보세요. 얘가 이 방향으로 힘을 줬는데 한 번 친 다음에는 얘를 건드는 게 있어, 없어? 건드는 게 없어. 결론. 아까 뭐랬냐? 어떠한 상황에서건, 자, 우주에서는 내가 공을, 자, 어떤 물체를 던진 다음에 나가는 방향에서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무슨 운동한다고? 등속 운동하는 거야. 결론이 끝이야. 다시. 내가 얘를 땅 치는 동안 얘는 자, 출발할 때 속력 그대로 쭉 나가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문제는 얘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떨어지는 방향의 운동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실제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어.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굳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힘을 땅 주는 순간 이 물체가 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눠서 보는 거야. 수평 방향에서 얘는 똑같은 방향, 다시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 얘가 수직 방향으로는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형태로 니네가 해석을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는 봐봐. 똑같은 속력으로 쭉 가고 싶어. 중력이 당기니까 내려와서 쭉 가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포물선 운동처럼 보인다는 거지 실제로 포물선으로 던진 게 아니라고. 다시. 나는 이 공을 오른쪽으로 쳐냈어. 근데 얘가 왜 떨어져? 중력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간다.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해볼게. 자, 들어봐. 이거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자, 내가 얘를 땅 치는 순간 휘용 해가지고 10초 후에 떨어졌어. 그러면 건물 높이랑 요 거리 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아무것도 안 주고 10초 동안 날아갔다만 준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날아간 거리 구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본 거라고.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긴 한데, 자, 일단은, 자, 얘를, 선생님이 공을 쳐내는 순간, 여기서 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2m/s로 날아갔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어쨌건 얘가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은 10초인 거야. 알았니? 그러면 자,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거리는 자, 아까 우리 V는 T분의 S죠. 이동거리는 V 곱하기 거속시잖아. 거속시. 이동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맞습니까? 그럼 얘는 2m/s의 속력으로 10초 동안 움직인 거니까 몇 미터 갔을까요? 20m 갔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시간은. 알았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얘가 질량이 1kg이고 2kg이면 상관이 없어. 얘는 수직 방향으로는 요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마지막 하나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마지막. 자, 물체를 두 개를 준비를 할 거예요. 자, 한 개는 지금처럼 쳐낼 거고, 한 개는 들고 있다가 놓을 거예요. 다시요. 한 개는 들고 있다가 놓을 거고요. 한 개는 쳐낼 겁니다. 그러면 쳐낸 애들이 나중에 떨어질까? 먼저 떨어질까? 문제 이해됐어? 내가 공을 쳐냈어. 하나는 들고 있다가 동시에 놓을 거야. 그럼 놓은 애랑 쳐낸 애 중에서 누가 먼저 땅에 떨어지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 땅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중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옆으로 던져도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선생님 말 이해되고 있니? 됐죠? 자, 내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하고 들고 있다가 놓는 물체의 운동하고 수직 방향 성분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자, 책 봐봐. 그래서 107쪽에 보시면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 수평 방향으로는 쭉, 자, 등속 운동한다는 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 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됐나요? 자, 마지막, 자, 정리하면 이거야. 108쪽이 뭐냐면 결국 중력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라든지 여러 가지의 효과를 좀 일으켰다라는 거거든요. 자, 중력이 있어서 여러분, 자, 대류권이 존재하죠. 공기들이 지표에 많이 존재합니다. 자, 중력이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좋았을까? 니네 몸이 대부분 다 중력에 반응해서 적응해서 다 진화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뭐 바람이 분다. 그 다음에 뭐 구름이 만들어진다. 다 중력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 다음 생명체에서는요, 뭐 식물, 동물들,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척추동물들, 이런 애들은 다 중력에 의해서 얘가 몸이 다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가까운데 종이도 빨리 갖고. 진짜 필요 없는데? 아, 그래요?